네, 오늘의 전세역전 공략주 오늘도 4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이성훈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훈 이사는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10%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예, 어제 10% 넘게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을 일단 바꿔 있는데 어제는 약간 2차 전지발, 오늘은 뭘까요? 오늘도 2차 전지인가요? 유가인가요? 모르겠습니까? 네,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네. 우리가 그 2차 전지 셀 업체들, 네. 그러니까 이 원통형이든 뭐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해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55만 원대와 가는 과정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계속 강했었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이익과 연결해서 시가총액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비싸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이 비싸요. 막 100배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걸 살 수 있냐 없냐 그 점인데, 우리가 그 이익에 대입해서 시총을 볼 게 아니라 실제 마진의 구조랑 이 구조 안에서 시총을 또 환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셀 업체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연결해서 SK이노베이션. 네. 근데 이게 동등하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각 사업 안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사업부만 떼서 이 비율을 대입해서 보면 아직 덜 올랐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셀 업체를 볼 때 덜 오른 쪽이 차익이기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시각에서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재 주가에서 사실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네. 얼마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사업부의 체력을 네. 지금 주가가 변화가 있었던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체력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나옵니다. 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도 뭐 기술적인 저항이든 아니면은 뭐 기존에 매물이 몰렸던 구간이든 그런 구간 안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하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 오늘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워낙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때마침 오늘 공략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E&D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2% 오르는데 어제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결국에 기승전 2차 전지 연관성 있는 기업이네요. 네, 그게 제 대사였는데 왜? 아, 정말요? 네. 몰랐어요. 네. 네,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거기서 그러면 이쪽이 주도 섹터인데 이제 실적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실적에 올해 변화는 없어도 뭔가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내년에 확연하게 두드러지겠다. 네. 그런 업체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런 입맛에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회사 원래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를 냈는데, 이쪽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세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의 불안정성이 크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여기다라고 해서 개발해서 성공했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 전구체입니다. 이쪽을 하기로 하고 연간 5,000톤 규모의 공장을 완료가 지난 여름 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들어가고요.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소입경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즉 어떤 작은 쪽에서 5나노다 보니까 더 5마이크로미터다 보니까 더 작은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대량 생산을 가능한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유미코어라고 하는 벨기에 양극재 업체 쪽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이쪽이 확인되게 되면 내년에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매출 한 800억대, 내년은 1,800억대로 뛰게 되면은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 한 160억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시총까지 계산하게 되면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밸류를 더 줘도 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실적 변화 흐름들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E&D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초 쫙 올라갔다가 주가가 여름 사이에 좀 밀렸고요. 다시금 또 고점 부근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1차로는 좀 길게 보면은 지난 고점대 부분에 나왔던 흐름들이 여름대에서 계속 시도했다가 무너졌던 게 32,500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안착돼야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죠. 네. 안착할 때는 내년에 대한 사업 전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는 레벨업이 될 텐데 1차적으로는 거기서 변화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저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기록했었던 5월에 기록한 32,000원 선 위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이사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한 두세 달 사이에 박스권, 그런데 아래에서가 아니고 상단에서의 박스권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뭔가 수익률이 이 종목은 굉장히 괜찮았네요.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키를 넣고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에너지원 같은 경우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변화되는 단계, 어차피 결론은 그 넷제로 쪽으로 필요하다. 가다 보니까 그 구조 안에서 수주를 먼저 볼 수 있어요. 수주 잔고를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보면서 매출을 예측해서 이런 플레이를 대입을 해도 가능한 기업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수주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게 뭐 내수 부분이 있었고 수출 같은 경우도 특정 국가에 국한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퍼진단 말이죠. 네. 이 다양한 국가로 퍼지는 이 형태에서는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그 우리가 공급으로 나가는 변압기가 있는데 이제 수요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마진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구조 안에서 3분기 실적이 그 예상치보다 좋았고 네. 이 좋은 실적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때 시장이 실적 시즌이 아니면 이거를 뭐 판단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실적을 보고 그런데 한번 세부적으로 보니까 매출도 다각화로 확대가 됐고 그런데 여기 볼륨 안에서 마진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봤을 때 일회성이 아닌 거죠. 네. 수주잔고를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비록 지금 뭐 절대주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가격대로는 좀 고점대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익의 체력을 대입해서 시가총액을 바라보면 아직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무려 40% 넘게 웃돌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기업입니다. 또 사우디 쪽에서도 그렇고 미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호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오름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목표 주가는 박스권을 뚫어내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매수가는 33,600원 정도예요.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단기 평선에 대한 접근 그 점을 계속 강조를 드려왔고 네. 이거를 매매에 대입을 하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든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이익 체력을 비춰보면 한 4만 원대까지는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디오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성홍 이사님이 지금 약간 감기 톤을 하고 계셔가지고 자체 목소리 변조를 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대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는 37,000원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S1. 오, 이번에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으로 인하여 뭔가 이런 보안 그리고 경호 이런 게 강화되나요? 아니겠죠? 상상의 나래를 그쵸, 펼치시고 계시군요. 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불황에 강한 업황, 종목 이게 어딜까라고 네. 또 지금부터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1 특히 불황이면 좀 사회적으로 횡행하고 좀 안 좋죠.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뭔가 도둑도 많아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걸 대비하는 업체가 이 S1이라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네. 쪽에서
아이디어를 짜고 짜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과거에 보니까 시장 좀 안 좋을 때 어느 정도 선방하고 움직였던 대표적인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콤, 삼성 같이 손잡은 네. 대표적인 국내 1위의 시스템 경비 통합 보안 서비스 업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과거에 보안 서비스 쪽으로 중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죠. 네. 하다 보니까 건물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쵸. 우리 건물 관리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통합으로 건물 관리 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안 설비 설치해 놓고 그럼 이걸 좀 더 확대시키게 되면 무인화 관련된 쪽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또 무인 카페나 뭐 그런 가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무인 PC방 한다. 네. 무인 PC방, 무인 주차장 이쪽까지도 영역을 넓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쪽에서 조금씩 넓혀가는 쪽이죠. 네. 그래서 시너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좀 긴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원래 이 회사가 보통 보면은 PER 기준으로 실적 베이스로 따지게 되면은 한 20배 이상은 줬던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서 같이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ER, PBR 모두 다 밴드가 역사적 하단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천억대 나오면서 한 13% 늘어날 걸로 봅니다. 시총이 2조 2천억이면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싸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쉽게 실적이 크게 바뀌는 기조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배당도 물론 요즘에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 얘기 안 나옵니다. 네. 그래도 배당도 한 4.3% 정도면은 안정적 성장과 흐름들이 주가 메리트를 또 끌어올리지 않을까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불황형 호황 기업으로 S1을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사실 올해 내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돼서 흘러내리는 모습.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 6만 원대 초반인데 얼마의 목표 주가를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을 만한 종목인가 한쪽에서 과하게 빠졌다? 많이 밀렸죠. 예, 그래서 안정적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그래도 레벨업을 시도하는 가격대, 즉 한 6만 7천 원 정도가 일단은 좀 걸리는 가격대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주봉상의 변화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많은 가격대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5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1의 목표 주가는 6만 7천 원, 손절가 5만 4천 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4종목 함께 체크해봤고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전세역적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상기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상기를 리뷰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틀 전이죠. 10월 26일 날 지금 3,350원에 편입을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현대나 기아차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 또 매기가 시장의 또 주도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26일 날 우리가 상당히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 최저점에 우리가 편입을 해서 지금은 그냥 계속적으로 또 수익 랠리만 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8% 정도 수익인데 상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가벼운 종목이니까 아직까지 110만 주 정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급등 한번 하시게 되면 전량 다 파실 필요는 없으시고 절반 정도 챙기신 다음에 다시 조정주면 재미있어 하는 관점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오늘 슈팅이 더 두 자릿수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잘 보고 계셨다가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 우리가 편입했던 코스모학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죠. 이 종목도 저희가 10월 13일 날 23,500원에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2%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수익권을 또 다시 재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기나 코스모화학 같은 두 종목들은 정말 알짜배기 종목이에요. 상기는 가벼운 종목이고 코스모화학은 좀 무거운 종목인데 코스모화학은 일단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하고 잘 보셔가지고 정고점이 3만 원까지니까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익 축하드리고 뭐 시간 때문에 이제 리뷰는 안 해드렸지만 요즘 최근 편입했던 종목들 KGETS나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SNT에너지나 이런 종목들도 다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실적하고 최고 바닥에서 편입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장에 돈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좀 건설주 한번 조선 장비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에요. 아니 1,950원입니다. 1,950원에 DY 파워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도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관련해서 또 재료가 강하니까 좀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관련주입니다. 전쟁 관련주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게 무려 500조 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뭐 500조 원에서 1000조까지 좀 보고 있는데 러시아 침공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아예 폐허가 돼버렸죠.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아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지금 21세기 마셜 플랜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유럽 쪽 EU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난 25일 날 G7 의장국들과 함께 독일 주도하에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속 착수가 필요하다 하면서 관련주 종목들이 주목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 종목들이 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U 집행위원장께서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언급을 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들도 국제사회에서 힘을 합쳐서 좀 재건에 우리가 힘을 보태자. 그래서 독일 총리가 전 세대에 걸치면서 가질지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슈가 떠오를 거고요. 이건 테마주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가서 수주를 따올 수 있는 네옴시티처럼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DY 파워가 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장비 다들 아실 거예요. 굴삭기 같은 거,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거 이걸 부품을 다 해외에서 100% 정도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초 건설 장비 핵심 부품 유압 실린더를 국산화 성공하면서 해외에서 조달받는 걸 우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으뜸 강소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100% 해외 수입했던 유압 실린더를 국내 산업에 이바지하면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정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핵심 전략 기술 분야로 으뜸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2024년까지 100개 정도 우리나라의 우량 강소기업을 발굴하겠다 하면서 또 정부 정책이기도 한데 사실 중국이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위축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프라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건설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좀 올랐는데 가격이 또 오른 이유도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굴삭기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서 관련해서 또 혜택도 보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나 현대중공업의 거래 매출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게 수입은 한 국내에서 매출은 30%고요. 해외에서 수입이 한 70% 정도 됩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회사죠. 한 70% 매출액이. 중대형 굴삭기 유압 실린더 이제 글로벌 건설 장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다가 한 50% 정도 수출하고 있고 한국은 한 20% 정도, 미국에다도 한 8% 정도 매출이 수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좀 지원 좀 받고 있는데 연간 50억씩 5년간 25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포가 한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실적 상당히 좋은데 PBR도 한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정 주가 BPS는 한 21,200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되네요.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적인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총이 1,200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22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이 한 35%에서 40% 정도. 엄청나게 알짜배기 회사죠. 거기에다가 우량주 저평가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0원에서 꾸준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좋은데도 왜 받았냐면 시장 부분도 있지만, 그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어느 정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대에서 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제가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면 121선에. 우리가 항상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왜 121선 많이 강조하냐면 보통 좋은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120선 정도는 다 터치해 주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추천 종목들이. 그래서 121선은 1차 목표가 12,000원을 하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3,000원 정도면 충분하니까 손절가는 9,000원 정도면 예, 최저점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